지난주까지 우리가 ISO 경영 시스템에서 품질이 어떻다, 우리 기업의 현실이 어떻다, 고객이 뭐다, 품질 비용에는 실패 비용, 예방 비용, 평가 비용 등이 있다고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품질 비용 중에서 실패 비용이 이 실패 비용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사실상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 나타나다시피 이 빈각의 일부분입니다. 이 폐기 재검사,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들은 폐기 재검사, 검사 불합격, 재작업, 클레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이 바다 속 안에, 물속 안에 숨어 있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라인 교체라든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든지 또 주문 손실이 갔다든지 납기 지연이 갔다든지 재고 증가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또 경영자 관리자 시간이라든지 작업 중단 시간이라든지 고객 신뢰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실패 비용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은 폐기, 재검사, 검사 불합격, 뭐 재작업, 클레임 이런 것들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 비용, 폐기, 재검사, 불합격, 재작업, 클레임 설계 변경, 라인 교체로 인한 판단 미스, 원인 분석 시간, 소문 손실, 납품 지연, 재고 증가, 경영자 관리자 시간, 작업 중단 시간, 고객 신뢰 상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패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실패 비용을 뭐다 어떻게 된다 낮춰줘야 감소시켜야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표로서 보면은 실패 비용 절감을 위한 품질 경영 특화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도입 전에는 실패 비용이 70%고 평가 비용이 20%고 예방 비용이 10%였는데 이 평가 비용을 한 5% 늘림으로써 평가 비용은 똑같습니다. 예방 비용을 넓힘으로써 한 5% 넘어서 이 실패 비용을 70%에서 35% 낮췄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30%는 절감이 되는 거죠.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예방 비용을 한 5% 더 들여서 전체적인 실패 비용을 줄이면서 30%의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경영 툴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은 예방 차원이죠. 예방. 사전에 일어날 실패 비용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 점검해서 사전 예방하고 실패를 그러니까 사건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적인 철감이나 고객의 신뢰도나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표성으로서 봤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품질 경영입니다. 품질 경영이 뭔가 하면은 품질의 경영이란 우리 ISO 9001 2010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품질 경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개념을 보면은 최고 경영자가 고객 지향의 품질 방침을 세워놔 놓고 경영진은 물론 모든 종업원들이 전사적으로 참여하여 품질 향상을 이루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품질 경영이다. ISO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을 할 때에는 품질 계획, 품질 관리, 품질 보정, 품질 개선이 있는 포엠, 퀄리티 폴리스 플래닝,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어슈런스, 퀄리티 인포메이션, 이런 계획하고 관리, 품질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보정하고 개선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품질 경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 경영 도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1980, 90년 ISO 도입 전에는 그것이 퀄리티 컨트롤, 생산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또 분량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내의 환경이 변화됨으로 해서 그것이 보급이 확산이 미흡하고 품질 개념이 확대가 되고 또 고객 만족이 중시가 되고 시스템의 중요성이 되어짐으로써 이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품질 ISO 9000이 확산되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품질 경영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선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또 우리가 경영을 할 때는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됐다. 또 경영 전략적 품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품질과 지금은 QC에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선 고객 중심 경영 품질 즉 전략적 품질을 하기 위해서 이 품질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경영 도입의 이유로서는 품질 생산 현장 위주의 불량률 간섭에 초점 두던 것을 대내 환경의 급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가 전환되어졌다. 이에 따라서 고객 중심에 맞추다 보니까 혼자 개개인이 아닌 전사적으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제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 경영관리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고품질 경영 시스템을 이렇게 확산적이고 경영 결제 시 고객 중심 시스템 개선의 근본적인 이 대표적인 규격이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영 툴이 이제 정말로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로 우리 경영에서의 건전한 아주 적절하고 훌륭한 경영 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ISO 개요입니다. ISO 개요는 ISO가 뭐냐, 여러분들. ISO가 뭐냐.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요 ISO, International I와 Organization의 O와 S를 첫 글자를 따서 ISO라고 합니다. 여기 뭔 말이에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ISO가 뭐고 하면 국제 표준화 기구다 하는 것들이. 그럼 ISO 9001은 뭐냐 하는 것들은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규격집들이 품질, 환경, 안전 많습니다. 여러 수십 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ISO 9001이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이다 하는데,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꼭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알아야 될 것은 ISO가 뭐냐 이렇게 상대방이 물었을 때 국제 표준 기구다 하는, 여기에는 분류 코드로서 ISO의 국제 분류 코드로서 한 3,000여 가지의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 9000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이고, ISO 14000은 품질 환경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이고, ISO 요번에는 이제 45,000일이 넣었죠. 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설립 목적은 뭐다? 제품 및 또는 서비스의 국제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또 지리적이나 과학적인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국제적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국가 간 산업 표준의 상의로 인한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세계 공통 표준의 제정 보급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 ISO 국제 표준화 기구는 1947년에 상설돼서 현재 한 15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부는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우리가 정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위원회 종류는 기술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작업그룹이 있고, 또 특별그룹이 있는데, ISO TC 176이 뭐냐 하면은 품질 경영 및 품질 보증 기술위원회를 ISO TC 176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SO 인증 체제를 보면은 우리가 ISO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증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어. 한국에는 캡, 국제적으로는 영국에서는 국제적인 NACCB 이런 것들이 있고, 요 기관 밑에 연수기관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수기관은 BSI, BBQI 등, 또 우리 한국 캡의 밑에는 중소기업 인증원, SBC 연수기관, 또 생산성 본부, 표준협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SO 본부에서 우리 인증기관에서 우리 한국에는 캡인 인증기관, 이 캡의 밑에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서는 한 40개 정도 국내 인증기관이 있고, 또 외국 인증기관이 한 80여 개가 있는데, 총 하면 한 130여 개 정도의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에서 우리 기업에 가서 기업에서
인정 업무를 하는 거죠. 품질 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고, 그 절차서를 만들고, 지침서를,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경영 검토와 내부 심사가 이루어진 난 후에 실행되어진 것들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 ISO 국제 규격에 요구사항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가, 실행되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인정기관에서 ISO 인증서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캡에서는 아까 전에 한 40여 개 인정기관이 등록되어져 있고, 상호 인정료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우리 주로 캡에 인정된 기관들도 있지만은, 우리 외국에 있는 BSM, 외국 인정기관들이 DMV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30여 개의 인정기관들이 있다. 130여 개의 개 정도가 있다. 이 인정기관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ISO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고 인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SO 9001이 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책의 규격이 ISO 9000 규격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규격. 이 규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ISO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 포 스탠다이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품질 규격이다 이렇게 했죠. ISO 9000이 뭐냐?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 규격이라는 거죠.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이란 뜻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사업 이런 것들이 조직이라 하죠. 조직의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 규격을 정해놨다.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쭉 전에 아까 전에 제 첫 시간에 이야기됐고 1장부터 10장까지 있다 했죠. 그 10장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국제 규격에 맞게끔 우리 회사에 맞는 매뉴얼들을 만들고 절차서들을 만들고 지침서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ISO 패밀리 규격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ISO ISO 9000은 품질 경영 기본 사항 및 용어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고, 9001은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품질 경영. 9004는 성과 개선 지침이라는 성과 개선. 만 11은 내부 및 외부 심사는 어떻게 하라는 이 지침서들을 이래 ISO 패밀리 9000의 패밀리 규격이라 한다. 이 네 가지를 규격이라 한다. 기본사항 및 용어, 요구사항, 성과 개선 지침사, 성과 개선 지침, 내부 및 외부 심사 지침들을 패밀리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ISO 9000은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 했죠. 품질 경영 시스템.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의 특징은 기업이나 조직이 품질 보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요구사항. 품질 보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목표 품질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체계에 대한 요구라는 거죠. 요구사항이랍니다.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또 기업의 품질 경영 능력에 대한 고객 입장의 관심사항이라는 겁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수립과 운영에서 문서화를 통해서 입증을 요구해야 된다. 이 규격들이 품질 경영 시스템과 우리 제품 품질 규격으로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뭡니까? KS 규격이 있죠. 이 제품 품질 규격과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품 규격이 한 KS가 아닌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의 규격을
ISO 9000 품질 경영 9001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 번안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방 규격에서 63년도에 1971년도는 미 원자력 규격, 1979년도에는 영국 국가 규격, 뭐 안시 AS QCZ 1.15 미국 국가 규격 ISO 1987년도에 ISO 9000 패밀리 규격이 아까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2년도에 우리가 한국 산업 규격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리비전 돼서 94년, 2000년도, 2008년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다? 2015년도까지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리비전 돼 가면서 변해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품질 국가별 단체별 규격이 국제 규격으로 변화되고 군수산업 규격이 모든 산업 분야의 규격으로 적용되어지면서 특정 산업 분야 규격으로 파생이 되어져서 뭐 ISO 환경, 안전, 자동차, 전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격들이 발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에 대한 것들을 특히 우리가 언제 도입되어졌나 하는 92년도에 한국에는 도입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15년도 판이 나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의 근본 취지는 설계에서부터 부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설계에서부터 부가 서비스에 이르기 모든 다 부적합을 예방하고 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게 있다. 고객 만족을 달성을 왜 해야 되느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윤추구죠, 이윤추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부적합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뭐다? 우리가 업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 기업들이 대부분이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죠. 또 두 번째, 모든 것들이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관리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실행, PDCA, 쉽게 이야기하면 PDCA 사이클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업무 절차를 숙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것들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적합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적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PDCA 관리 사이클을 돌리고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나 고객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ISO 9001 규격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법적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사회적 요구사항, 조직이 규정, 우리 사내의 교직이 규정, 자격 기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규격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품질 경영 시스템을 꾸려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달성해야만이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하겠습니다.